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강의는 바로 무엇이 되냐? 우리 민족의 위기였던 임진왜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전쟁이든지 제일 먼저 보는 건 무엇부터 보느냐? 자, 오늘의 주제 일단 제목부터 써야 되겠죠?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이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건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되냐면 배경을 얘기를 할 거예요. 배경. 자, 배경은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자, 이 임진왜란이 우리나라하고 일본과 단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명나라까지 끼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 나라 모두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어떻게 보느냐? 제일 먼저는 중국의 명나라입니다. 명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명나라가 약화됩니다. 실제로 명나라가 셌다라면 일본이 사고를 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사고를 치기가 어렵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일단 당시에 이 시기까지야 동아시아 질서는 중국이라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큰형, 대빵이 하나 있고요. 큰형이 있고 주변 국가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제일 큰 나라가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변 질서도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가 맛이 간 거 일본이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누가 등장을 했느냐? 토요토미. 히데요시. 토요토미 쥐새끼 이 새끼. 자, 히데요시가 무엇을 하냐면 일본을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했는데 센코쿠 시대라고 일본 말로는 센코쿠 시대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한자로 그냥 읽으면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대략 한 130여 년간 일본에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드디어 통일을 했어요. 통일했는데 문제는 내부의 불만이 무지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내부의 불만이. 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졌으니까 진 쪽에서는 불만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출신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원래 일본의 이 시대의 영웅은 오다 노부나가라는 다른 영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걔가 원래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주군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통일 직전까지 갔다가 부하한테 배신당해갖고 죽게 돼요. 그 부하를 잡아 죽이면서 그 다음에 통일을 완성한 게 토요토미 히데요시인데 문제는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설에 의하면 맡았던 역할이 오다 노부나가의 신발 담당이라는 얘기죠. 신발 담당은 바로 뭐냐? 겨울날 주인께서 방 안에 들어가시면 벗고 들어간 신발을 품 안에 품고 있다가 그냥 나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앞에 내려주는 거예요. 그냥 따뜻한데 놔두면 되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출신 성분이 높은 신분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토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무릎을 꿇게 된 다른 일본에서 나이묘라고 하는데 원래 지방의 귀족 출신입니다. 얘네들이 내가 그 천한 새끼한테 졌단 말이야. 열받아. 이렇게 불만이 올라갑니다. 이런 내부의 불만은 바깥으로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했잖아요. 바깥으로 터뜨리기 위해서 조선에 대한 침략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은 이 당시에 바로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조선 후기 넘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붕당 얘기를 해드릴 건데 붕당 정치가 시작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 붕당에서 지네끼리 싸우는 게 너무 심각해져요. 당시에는 동인과 서인으로만 나눠져 있었는데 서인 쪽에다 영향을 준 게 율곡이입니다. 율곡이는 일본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갖고 10만 양병설, 10만 명을 키워서 대비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은 죽었고 당시에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이 사고 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사신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황용길이라는 사람은 율곡 2위와 같았던 서인 세력이고요. 그 다음에 김성일이라는 인물은 동인인데 둘이서 갔다 오더니 보고서가 완전히 달라요. 황용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율곡 2위랑 같아서인지 몰라도 그 눈매가 위로 쭉 찢어져서 올라간 것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 눈빛을 보아하니 예사 눈빛이 아니고 반드시 기회를 봐서 우리 조선을 침략할 듯합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동인이었던 김성일은 눈 쪽 찢어지고 앞니 툭 튀어나온 거 보니까 딱 쥐새끼던데 그런 쥐새끼 같은 인상을 가진 놈이 우리를 어떻게 침략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젠장한. 나라 이익보다 무엇이 우선? 당약이 우선이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당이 우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상황이 된다.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제대로 대비를 못했고 임진왜란이 터지게 됩니다. 전개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로 쭉 과정이 됐느냐 여러분들 한번 보죠. 자, 초기에는요. 완전히 일본의 승리고요. 그 다음이 조선군은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됩니다. 조선의 패전으로 가죠. 그래갖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부산 함락됐고요. 도착하자마자 부산 함락됐고 그 다음에 충주를 거쳐서 그 다음에 21일 만에 어디까지 함락됐느냐. 한양이 함락이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들 평양까지 함락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가 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수군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옥포해전이 임진왜란 육군, 수군 통합해갖고 우리나라의 첫 승리예요. 그 다음에 사천포 그리고 한산도 대첩까지. 이러면서 일본군은 그 진격이 멈춰서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진격해야 되냐. 섬나라죠. 이렇게 갖고 서울까지 함락하고 그 다음에 평양까지 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싶었는데 문제는 얘네는 섬나라다 보니까 배가 와서 인력과 군사와 그 다음에 무엇을 군량미를 다 날라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순신 장군이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이순신 장군 하면 여러분들 맨날 명량만 생각하는데 명량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우리나라에서 의병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의병들이 일어나게 돼요. 의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의병 하면 누가 있었냐? 곽재우, 고경명, 조헌 이런 분들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서산대사. 휴정이라고도 하는데 서산대사, 그 다음에 사명대사. 사명대사는 또 유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같은 분들도 나왔죠. 승병이에요. 이런 분들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간 다음에 명나라에다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의 원군이 와요. 조명연합군이 만들어진 거죠. 그 결과 어디까지 함락하느냐? 평양 함락하고 이제 벽제관까지 가요. 하지만 벽제관이 어디냐면 지금 경기도 고양시예요. 서울의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명나라가 왕창 깨지게 됩니다. 그러자 명나라는 이 쪽발이 새끼들 생각보다 센데 함부로 싸우면 안 되겠다 해갖고 바로 휴전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휴전협상에 들어갔는데 이 휴전협상의 조건들이 말이 안 됐었어요. 왜 말이 안 됐냐? 일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조선의 남부지방에 4개 도를 내놔라. 그리고 바로 명나라 공주를 일본 왕의 후궁으로 보내라. 이런 소리 합니다. 어휴, 간땡이가 부었죠.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는 또 한마디 합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의 왕으로 책봉을 하겠다. 그리고 매년 조공을 갖다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휴전은 결국 결렬이 되고 맙니다. 결렬이 되자 일본은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쳐들어오는데 그걸 바로 정유, 제란이 돼요. 하지만 정유, 제란 때는 이미 우리나라가 준비가 돼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명량해전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노량해전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함으로써 임진왜란이 끝나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갖고 임진왜란은 몇 년도에 나왔느냐? 1592년도에 시작해 98년까지 무려 7년간 있었던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전에 말씀드린 명량해전도 있고 한산도 대첩도 있는데 뭐가 더 결정적입니까? 명량해전.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명량해전 워낙 대단한 해전입니다. 왜? 이거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여러분들 봅시다. 12척 갖고 133척이랑 맞짱을 떴죠. 11대 1로 싸워본 사람. 저는 11대 1로 싸워본 적이 있나? 저는 있었다면 만약에 무조건 11에 있을 겁니다. 1에 있으면 도망을 치거나 무릎 꿇고 빌어야죠. 맞아 죽을 텐데. 근데 육상전투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1대 11로 싸워서 이긴 경우들이 꽤 많아요. 어떻게 이기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지형지물, 저걸 골짜기 안에다만 몰아넣으면요. 여러분들 거기를 앞뒤를 다 틀어막고 몰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리한 경우가 청산리 대첩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승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상전투는 불가능합니다.
해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보통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 배의 척수가 월등히 많을 것. 배의 척수가 많지 않다라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냐면 배의 성능이 월등히 뛰어날 것.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항공모함 한 척이랑 오리포트 100척이랑 싸우면 좀 말이 안 되는 비교를 하긴 했죠. 오리포트 발로 막 저어갖고 항공모함 그냥 끝나죠. 자, 그런데 문제는 12척이 거북선으로 이루어졌다라면, 근데 거북선에 대해서 일단 맹신을 하지 마십시오. 거북선의 실제 전투 능력은 1대 1.5 정도로 보입니다. 1대 1.5란 말은 뭐가 되느냐? 한 척이랑 싸우면 이겨요. 하지만 두 척이랑 싸우면 져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안엔 거북선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길 확률이 몇 %냐면 제로라고 얘기를 해요. 제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 이기셨죠? 어이가 없는 거지. 어떻게 이겼는지는 별의별 얘기를 합니다. 울돌목의 빠른 물살. 근데 이거는 일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일본은 사면이 바다인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정유재란 때 명량해전이 있었던 게 1597년이에요. 이미 일본이 들어온 지 5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이미 물스길 다 확보했겠죠. 그런데 뭐 별의별 얘기하면 밑에다 쇠사다. 그 쇠사슬 얘기는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쇠사슬을 당길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야. 그렇다면 이걸 이길 확률이 없는데 이겼으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계 최고의 제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영국이 자랑하는 트라파이가 해전의 영웅 넬슨 제독입니다. 넬슨 제독이 제가 알기로 트라파이가 해전 25척 갖고 33척인가 나폴레옹 함대랑 붙어갖고 이기고 자기는 전사하고 이렇게 갖고 나폴레옹의 침략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이가 없어서 이거 갖고 세계 최고의 제독이라고요. 이순신 장군이면 3척이면 넉넉하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가 맞아요. 어떻게 이겼는지 지금도 연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명량해전보다 더 크게 치는 게 바로 한산도 대첩이에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길로 이렇게 옮겨줘야 되는데 이걸 바로 수륙 병진작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다 끊어버린 겁니다. 당시 일본은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평양까지 올라와서 양쪽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대기 중이었어요. 이 나라를 끝장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보급로가 끊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진격을 못하고 한 달간 멈추게 됩니다. 그 한 달이란 시간이 바로 역전의 발판을 만든 거예요. 어쨌든 이런 한산도 대첩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3대 대첩을 꼽으라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그 다음에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래갖고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기는 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 영향은 바로 뭐가 있었느냐? 세 나라로 갈라져서 여러분들 가게 됩니다. 명나라, 중국의 명나라 갈수록 더욱더 맛이 갑니다. 맛이 가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자, 특히 명나라가 보낸 군대가 우리나라 북쪽 만주에 있는 군대를 보내다 보니까 문제는 만주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됐어요. 결국 만주족, 여진족에서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르하치야. 그 누르하치가 세운 나라가 바로 후금이란 나라. 1616년에 세워지는데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18년 뒤에 바로 후금이란 나라가 세워지면서 얘네가 성장을 하고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 바로 뭐가 있냐? 일본이에요. 일본에서는 전쟁 막판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서 노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장악하고 새로운 막부를 만들죠. 그 새로운 막부를 바로 무슨 막부라고 하느냐? 에도 막부가 만들어지게 돼. 에도 막부. 그리고 일본은 문화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무슨 문화적인 성장을 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일본에는 여러분들 누구의 성리학이 들어간 퇴계 이황의 성리학이 전파가 됩니다. 이게 전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조선의 도자기 문화가 가게 돼요. 도자기 문화가 간다라니 무슨 얘기가 되느냐? 당시 우리 도공들이 되게 많이 끌려갔는데, 자, 이때 끌려간 도공 중에서 이삼평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삼평은 일본의 아리타 지방에서 바로 도자기 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자기를 생산하게 되죠. 그래갖고 일본에서 이 이삼평은 뭐라고 불리냐면 도자기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시조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이 이삼평을 기리는 신사가 있어요. 도조신사가. 그리고 이삼평 가문은요, 대를 이어서 갑니다. 그래갖고 한 대마다 아들 때, 손자 때, 증손자 때, 고손자 때 한 대마다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를 하나씩 뽑아요. 그리고 걔한테 무슨 이름을 주냐면 이삼평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래갖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몇 대 2, 3편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냐면 25대 2, 3편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 봤으면 아는데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드라마 또 뭔 드라마 얘기하려고 하나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꽃보다 남자라고. 꽃보다 남자 많이 봤는데 거기 보면 김범 배우가 맡았던 역할이 바로 도자기 가문의 후예를 맡았었어요. 원래 이 꽃보다 남자의 원작은 일본 만화가 원작입니다. 거기서 나온 그 도자기 후예, 그 도자기 집안의 그 계승자가 나오는데 그 모델 집안이 바로 이삼평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렇게 잘생겼나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외모는 드라마하고 만화책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진 않아요. 25대 2, 3평. 머리도 좀 없으시고요. 배도 좀 많이 나오시고요. 그렇게 생기셨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은. 자,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라고 써야 되겠죠. 조선은 전 국토가 황폐화됩니다. 인구도 완전히 줄고 그 다음에 재정도 엉망이 되고 농민들이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선 후기에는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명나라가 도와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에 대한 숭앙의식. 이걸 다른 말로는 제조지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다시 만들어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명나라가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명나라를 높게 생각하는 의식들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임진왜란의 배경, 전개, 그 다음에 그 영향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 다음에서 설명하는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에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00여 년에 걸친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을 이루었다. 그 여세를 몰아 일본은 20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조선을 침략하였다. 바로 무엇에 대한 얘기? 임진. 외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갑시다. 선조는 의주로 피난하여 명의 원군을 요청했다. 맞는 얘기죠. 왜군의 약탈과 방화로 불국사 등 수많은 문화재, 우리나라 불국사 같은 문화재들이 다 손실이 됐어요. 맞는 얘기예요. 조선에 군대를 보낸 명은 전쟁 후 국력이 크게 쇠약해졌다. 맞는 얘기죠. 일본은 조선에서 잡아간 도공을 통해 도자기 기술을 크게 발전시킨 것도 맞습니다. 전쟁 이후 조선에서는 붕당 정치가 시작됐다. 무슨 소리? 붕당 정치는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시작이 됐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중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임진왜란의 영향입니다. 명이 쇠약해지고 여진족의 후금이 강성해졌다.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선은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국가재정이 궁핍해졌다. 맞는 얘기죠. 조선에서는 북벌론이 대도하여 국방력을 강화. 잠깐, 북벌론? 이걸로 나온 거 아닌 것 같다. 맞습니다. 이거는 북벌운동원이 언제 나오느냐? 병자호를 한 이후예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성립되었다. 일본에서 이게 성립된 거 맞죠? 일본 성리학과 도자기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왕의 성리학이 전파가 됐고 이삼평이 와서 도자기 문화를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3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강의 고생하셨고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